지난 영상에서 19.3K를 지지를 못한다면 다시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저는 이게 이 전저점을 깨지러 가는 무빙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대상승장 코로나 발생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대상승 예상 적중과 코로나가 터진 이후 잠시 조정이 왔을 때 델타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추가적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쌍고점을 찍으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쌍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 하락에 대해서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11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의 가장 큰 핵심 기법인 차트 분석보다 미래 분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큰 수익을 얻었었고, 그거를 유튜브로도 영상으로도 담아보자고 시작해서 현재 5개월 가량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 분석인 그 큰 관점에 대해서 비트코인 11.9K까지 하락 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11.9K 대하락장의 시대가 곧 다음 주부터는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좀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근거를 일때까지 올려드렸던 영상을 종합적으로 브리핑과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에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 선으로 되어 있는 차트인데, 상승하기 전 1파이 시작점이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그 1파이 고점이 시작 부근이 내려왔을 때가 저점이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찍기 전에 첫 상승이 나중에 돼서 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엔 첫 상승이 저점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 거는 필요가 없고 과거 거를 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첫 상승이 현재는 이게 바닥일 것이다. 그 부분이 11.8K, 9K 저의 관점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그 얘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피보나치 확장으로 봤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고점, 저점, 고점을 찍었을 때, 그 라인이 12K 부분, 11점 후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치로 보지 말고 매물대를 봐야 됩니다. 그 매물대가, 이전에 매물대가 어디 많이 모여있냐면 이 큰 상승 이후에 이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라인이 11.5K부터 9K 라인 부분이거든요. 12.5K 부분.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의 장기 이평선 부근인 448일선까지 여기까지, 여기 라인도 12K 부분이거든요. 12K 부분까지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는 448일선이 장기 이평선 2년선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자 반등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크게 반등을 못해서 나왔던 자리고, 여기서는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금방 피보나치 수치랑 이런 것들이 겹치는 구간들이 가장 강한 라인이다. 그래서 이 한 개의 근거로만 봤을 때도 강한 라인인데, 이런 근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 지지를 해줬던 이평선이 깨졌을 때 밑꼬리 하락 평균 40%에서 49% 안으로 큰 밑꼬리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큰 반등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장기 이평선 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448일선까지 이 부분이 45%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깨졌을 때도 47% 부근, 여기서 깨졌을 때도 45% 부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5%가 맞물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파동 장기 이평선들이 깨지고 난 다음에서는 거기서부터 꼬리를 달고 큰 상승이 나오더라. 마지막 이평선에서는. 그래서 지금 448일선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11.9K, 12K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켜주고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224일선이 지금 현재 깨졌잖아요. 그죠?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 왜냐하면 이 라인을 두 번이나 지켜주고 대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매물대들이 점점점 무너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지를 해줬고, 이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해줬던 그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깨졌으니까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린 부분이 그거다. 그리고 나스닥을 봤을 때 패턴 분석상 장기 이평선들이 깨졌을 때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개미들이 많이 꼬였죠. 네, 좀 꼬이기도 하고 좀 많이 이제 여기서 상승인가 싶었는데 또 하락을 하는데 또 상승을 시키고 또 하락 패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장기 이평선들 깨지고 난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깨졌던 라인까지는 오지만은 그 이후로는 반등도 주지 않고 장기 이평선들이 깨진다. 그리고 실제로 깨졌던 라인은 다시 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 지금은 이 지지를 안 해주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가장 아주 큰 하락 파동이 지금 현재 됐다. 그래서 저는 이 224일선이 주봉상으로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관점 폐기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부터는 이게 저번주 금요일 주봉상으로 나스닥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가 이 라인이 10770인데 이 라인이 깨졌다라는 것은 지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 파동이 다음 주부터는 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9K나 12K 부근은 올 것이다. 그 중간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락할 수 있지만은 그 중간 레벨이 반등 지점이 14K지만은 차라리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 가운데서 잡지 마시고 요런 자리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괜히 여기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롱을 타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18.1K가 왔다가 19.9K를 갔다가 다시 또 비트코인이 19.1K거든.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추천드렸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돈 못 벌어요. 벌더라도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는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아니 이거 현금화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돈 버셨나요? 그죠? 어쨌든 이런 큰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은근히 제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그만큼 잘 맞추고 그만큼 저도 큰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가 큰 상승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인플레이션들이랑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크게 오르지는 못하니까. 왜냐면 인플레이션들이 잡히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 드렸죠. 미국채 2년이랑 3개월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미국 국채 2년과 3개월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다.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마지막이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었을 때, 그죠? 미국채 2년과 미국채 3년 수익 룰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고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적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무적입니다. 그래서 어중간 이걸 알고 있는데도 어중간 자리에서 매매를 하다가 시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오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한 거고, 한번 보세요.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만약에 11.9K, 12K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구독을 누르라고도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 레벨이 12K가 오기 전에 그 중간 레벨이 14K에서 16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차라리 지금 현재 숏을 잡아서 끝까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잦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그냥 타점 잡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윙 타점이 나오니까 매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엄청난 대학살 미사일은 쏘지 않을 것이다. 슬슬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일부의 붕괴는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복구될 전망. 이게 무슨 말이야?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 대교를 폭발을 시켰어요. 이 크림 대교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게 가 있는 이제 러시아 군인에게 이제 뭐 보급로인데 이게 폭발을 시켜버려서 내년 여름에 복구가 될 전망이죠. 그래서 더 이상 큰 전쟁을 벌일 수 없는 푸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겨울 때쯤에 유럽에게 천연가스 의존도가, 유럽이 러시아에게 의존도가 높은데 겨울이 다가온다면 유럽이 러시아에게 조금 뭐 부탁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게 협상을 유도하기에는 푸틴이 우위적으로 높여지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뉴스를 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솔직히 말해 협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한 전반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꼬아서 얘기했는데, 내가 협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너네들이랑 대화를 할 거다. 좀만 기다려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유럽이 겨울이 다가오면 천연가스를 추우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태울 거잖아요. 그죠? 가스를. 그죠? 그럼 거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이건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아니다라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그죠? 자, 해석, 제가 이때까지 얘기해줬던 부분이 이 러시아, 이 푸틴에 대해서도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까지 적중을 했냐면, 바이든이 며칠 이내로 미국에게 코로나 때 서민들에게 돈을 풀었지만은 기업들한테 돈을 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한 달 정도 돼서 600조 원을 실제로 풀었고, 제가 그런 미래 관점에 대해서는 잘 맞추니까. 그리고 저 뉴스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자면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다, 푸틴은. 그래서 협상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하지만은 주가는 더 내릴 것이다. 곧 끝날 것이 보이니까, 전쟁이 끝날 것이 보이니까 더 급격하게 세력들은 내릴 것이다 라는 저의 시나리오고, 차트 관점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신호냐, 더 급격하게 내릴 것이다, 그게 무슨 신호냐,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드디어 매수를 하려는 신호다.
그 시기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시기가 준비 단계인 거에 대해서도 금방 뉴스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큰 관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이때까지 올려드렸던 영상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